자, 얘들아 합시다. 그래서 어디를 보면 되냐 하면 115 페이지고, 지금 거의 한 3분의 1 정도 한 것 같아. 자, 3분의 1 정도 했을 때 난이도가 어때? 할만한가? 다이나 어때? 어려워. 은성이는 어때? 한 3분의 1 정도 했잖아. 완전 못할 수준인가?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아. 태균이 앞에 조금 해야 되고, 뭐 할만하죠, 태균아. 막 못할 정도는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일단은 2차 방정식을 한번 봅시다. 이미 2차 방정식을 다 알고 있죠, 그지? 그래서 2차 방정식에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대표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할 게 2차 방정식 푸는 방법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을 풀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2차 방정식을 풀으래, 다이나. 누가 와서 풀어보래, 무튼. 풀어보라고 하면 다이니가 방법을 얘기해줘야겠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니? 야, 어떻게 풀어? 물어보면 제일 쉬운 게 사실은 인수분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인수분해를 하시고 푸시면 되겠다, 그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야. 제곱에, 자, 요런 2차 방식 풀려고 하면 인수분해를 해서 얘가 x-1에 x-3인 거니까 얘를 만족시키는 x값을 찾아주면 x가 자 1일 때도 되고 또는 3일 때도 됩니다. 요렇게 풀어버리면 되겠지. 그러니까 괜찮나요? 물론 인수분해가 요렇게 안 되고 중근 형태로 나와서 근이 중복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 그죠? 근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자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된다까지도 배웠다, 그죠?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되더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은 0. 자, 여기 2차 방정식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을 써보시면 x 값은 금방 나온다, 그지? 그 x 값은 마이너스 b 프라임 짝수공식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지?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3 요렇게 처리를 하시면 근의 공식으로도 풀 수가 있다, 그지? 여기까지 괜찮은 거 맞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풀이 방법은 인수분해를 쓰던지 근의 공식을 쓰던지, 그래서 푸는 방법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근의 형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근의 형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를 했다, 근의 공식을 썼다, 이렇게 했을 때 이 x값이 어떤 형태지? 즉 이 숫자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 라고 얘기를 해보면 이 숫자는 우리가 실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얘도 실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 있지, 맞죠? 그래서 근의 형태에 첫 번째로 실수인 근이 나올 수 있어. 걔네들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실근이라고 합니다. 실근, 실수인 근, 맞죠? 그럼 실수가 아닌 근이 나올 수도 있나? 실수가 아닌 건 나올 수가 있나요? 있을까?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근의 공식을 썼는데 요런 2차 방식 봅시다. 자,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자 9라고 해보자. 요거 인수분해가 안 되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을 써서 풀어보면 얘가 x값이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5라고 쓸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은 거 맞아? 그러면 요거는 정의상 음수의 제곱근 성질을 이용해서 2 더하기 자 루트 5에다가 자 i라고 바꿀 수가 있고, 얘는 근의 종류가 뭐지? 허수지, 허수근 맞지? 그래서 얘가 실근이 될 수도 있지만 근의 형태가 허수인 근, 허근이 될 수도 있다. 여기까지 체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지? 원래는 2차 방식을 풀었을 때 허수인 근은 없었다, 그죠? 허수를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근의 형태가 실수인 근이 나올 수도 있고 허수인 근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 다음, 그럼 근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했으니까, 근의 개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 근의 개수. 그럼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근이 몇 개가 나오는 거야? 최대 몇 개? 최대 2개죠.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자, 서로 다른 근 2개가 나올 건데, 얘네들은 하필이면 그 종류가 실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올 수 있어. 두 실근. 맞죠?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서로 다른 두 무슨 근이 나올 수 있지? 두 허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올 수도 있다. 근의 공식을 썼을 때. 여기가 되겠나요? 근데 우리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것도 있지. 2차 방정식이 예를 들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는 0. 자, 이렇게 써보면 얘는 근이 x는 2 또는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실제로 근이 하나가 아니고 근이 2개인데 그 2개가 뭐 할 뿐이야? 서로 같을 뿐이지. 그래서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면 서로 같은 두 다 실근이겠죠?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나와. 그지? 그래서 근이 하나다 이런 식으로 안 나와. 문제 표현을 보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이래. 그 뜻은 얘가 뭐라고 해석 가능하냐면 중복되는 근이라고 해서 중근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되겠지? 그래서 서로 같은 두 실근이 나오냐?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냐? 서로 같은 두 실근이 나오냐? 되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하나의 근은 실근이 나오고 하나의 근은 허근이 나와.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없다?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실근 하나에 허근 하나 이런 근 형태는 존재하지가 않는다.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근의 형태랑 근의 개수에 대해서 쌤이 얘기한 거고, 요거는 115페이지에 쌤이 내용을 쭉 정리를 한 거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기본 상식이라고 보시고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뭐 116, 117도 다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갑시다. 오케이. 자, 넘어가시고, 자, 118페이지에 문제 한 개 풀어보면, 자, 34-1. 문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쭉 읽어보니까 2차 방정식이 나와 있고, 그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알려줬다. 그죠? 근데 2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은 뭐지? 방정식의 등호를 만족시켜주는 숫자잖아. 그지? 근이란 거는, 봐봐. 이렇게 인수분해 했을 때 얘가 0이 되었다. 그지? 이 0이 될 수 있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지. x에다 1을 집어넣었더니 얘가 0이 되지. 등식이 만족한다 이거지. 그래서 근이라는 것은 결국에 등식을 만족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근을 계속 찾아온 거잖아, 우리가. 근데 이 문제처럼 근을 알려주면 근을 뭐 하면 될까? 곧장 대입한다. 그죠? 곧장 대입을 하면 그 등식이 만족됨을 알 수가 있고, 그 2차 방식 안에 미정계수가 있죠. 있지. 그래서 걔를 찾을 수 있다. 실제로 대입을 해볼게. 9 더하기 3, 자, m에다가 마이너스 10m 이라고 쓰시고, 얘가 2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계산만 좀 해주시면 m 값이 1이 됩니까? 되나요?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자, 다른 한 근을 구하래. 그럼 m 값을 구했으니까 2차 방정식을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보면, 자,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에다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x 값이 인수분해를 하시면 4 또는 마이너스 3인 거니까 최초의 근 마이너스 3은 알려준 거지. 그래서 얘를 찾으면 되겠다. 그래서 답이 4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답을 좀 써주시고, x 값이 4다. 어렵지 않지? 2차 방정식 푸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 119페이지에 2차 계수가 무리수 또는 허수인 2차 방정식,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이게 내용이 빠졌으니까 사실은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이 내용 자체는 계수랑 계수가 무리수 또는 허수인 거, 이 내용은 하진 않아도 된다. 이게 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얘들아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루트 3x 루트 3x 제곱 더하기 뭐 2x 플러스 1이라고 해보자.
너네 이런 2차 방정식 본 적 있어 없어? 이런 2차 방정식이라는 게 여기 앞에가 무슨 수지? 무리수죠. 맞지? 이런 2차 방정식 풀어라. 그 내용식 쓰면 되는데 요 내용이 빠졌어요. 굳이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야. 되겠지? 그래서 119페이지는 넘어가시고 120페이지를 봅시다. 그래서 2차 방정식 푸는 방법이랑 그 형태에 대한 내용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숙지를 좀 해두시고 이제 조금 특이한 2차 방정식 한 개 풀어봅시다. 2차 방정식을 푸는데 그 2차 방정식에 절대값 기호가 포함되어 있다. 절대값. 그럼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항상 2차 방정식이든 다른 방정식이든 여러분들이 절대값을 만나잖아? 절대값을 보잖아? 그럼 진짜 짜증부터 나지. 그지? 짜증부터 난다. 그래서 절대값을 보면 항상 해야 되는 방향이 뭐가 있냐면 무조건 케이스를 분류합니다. 무조건 케이스 분류해서 풀어야 돼. 케이스를 나눠 풀어야 돼.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절대값을 보면 무조건 이 행동을 해야 된다 이 소리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예제를 보면 밑에 120페이지에 자 36-1 여기 1번 문제를 해봅시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x제곱에 더하기 3 절대값 x 빼기 10은 0. 자 이렇게 나와있다. 그죠? 절대값을 만났어? 그럼 케이스를 분류해야겠지. 그지? 근데 그 케이스를 분류하는 기준이 뭐지?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x값. 그 x값을 기준으로 걔보다 큰지 작은지 이걸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x가 0보다 큰 경우. 맞지? 이 경우를 한번 풀어보고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은 경우 이걸 풀어보면 돼. 되겠죠? 그냥 누군가 와서 선생님 x가 0일 때는 어떡합니까?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지. x가 0이라고 생각해봐. 0이라고 생각해봐. 마이너스 10은 0이다. 이미 말이 안 되죠? 그럼 걔는 풀 필요가 없다 이거지. 되겠나요? 그래서 자 x가 0일 때는 이 2차 방정식의 생김새가 어떻게 바뀌냐면 자 x제곱에 얘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와요. 그 다음에 빼기 10 요렇게 생겨 먹었을 거고 요거 인수분해를 하시면 x 더하기 5에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x 값이 마이너스 5 또는 2구나. 요렇게 답을 내리기가 쉬운데 항상 절대값에서 제일 중요한 거 케이스를 분류했잖아? 그럼 그 케이스에 안 맞는 근이 나오기 마련이라고? 누구지? x가 0보다 클 때를 내가 풀었는데 답이 두 개가 나왔어. 그건 둘 다 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0보다 크지 않은 건 없앤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그지?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했을 때 여기에 안 들어오는 근은 없애준다.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얘는 근으로 안 되고 x가 2일 때만 근이 되더라. 그 다음 x가 0보다 작을 때를 한번 풀어보면 얘는 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빼기 10 이것도 인수분해를 하시면 마이너스 5에 x에 더하기 2가 되겠다. 그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x 값이 자 5가 되거나 혹은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는데 분명히 커트되는 근이 생기겠지. 그지? 0보다 작으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얘는 근이 안 됨. 요걸 체크해야 돼. 되겠죠? 근의 개수를 물어봤을 때 근이 4개라고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고 근이 되는 애들만 체크하면 된다. 그래서 답을 뭐라고 적냐? 자, x는 2 또는 마이너스 2다. 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2 또는 마이너스 2. 되겠니? 그래서 절대값을 만나면 첫 번째 해야 될 행동 영역이 케이스 분류를 하시고 케이스 분류가 됐으면 경우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데 커트되는 거는 없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되겠지? 그러니까 좀 귀찮을 뿐이야. 그래서 이렇게 조금 알고 있으면 되더라. 절대값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활용 관련된 건데 몇 페이지 있죠? 활용 관련된 부분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밑에 37 자, 이를 보면 결국에 활용이라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니야. 활용이라는 것도 결국에 어떤 문장을 보고 내가 그 문장을 읽고 문장을 읽었을 때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걔를 식으로 나타내자. 식. 그럼 식으로 나타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지?
식으로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미지수를 뭘로 삼느냐? 미지수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미지수 선정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럼 미지수 선정은 뭔 기준으로 하냐? 보통 되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미지수라고 두면 된다. 그죠? 그게 아니라면 구하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들을 미지수로 선정하면 되겠지. 되겠나요? 그래서 뭘 미지수로 두지? 이 생각만 계속 하면 되는 거야. 글을 읽고. 그래서 37-1번 문제 읽어보면, 자, 직사각형 모양이 있대. 직사각형 모양이 있는데 가로 길이가 세로보다 짧아요. 10m만큼 짧다. 둘레 길이를 구해라. 뭐 이런 거죠. 그럼 가로 길이를 쌤이 x라고 해보면, 세로 길이는, 자, 가로가 10만큼 짧으니까 10 더하기 x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반대로 얘가 x면 x-10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되겠지? 자, 그랬을 때 넓이가 264래요. 그럼 넓이가 264라는 것은 두 개를 곱하시면, 자, 이렇게 되고, 얘가 264라는 거니까 넘어왔을 때 264를 빼주시면 얘가 0이 되겠다.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되겠나요? 요거 인수분해 어떻게 되지? 숫자를 좀 잘 찾아야겠죠? 숫자 뭐가 있어? 10을 만들어야 되는데 숫자 두 개로 쪼개야겠죠? 뭘로 쪼갤까? 이런 건 얼토당토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봐봐. 264 숫자가 너무 크지? 그럼 당연히 2 곱하기 132 이런 거는 아예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 찾을 때 최대한 가운데 모여있는 숫자의 조합을 좀 잘 찾아봐. 12랑 22 이렇게 되나요? 이게 숫자 가운데 좀 붙어 있잖아. 이런 조합을 찾으면 조금 잘 만들 수 있다.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 x에 자, 더하기 10이니까 더하기 22라고 쓰시고 이 자리는 마이너스 10이라고 쓰시고 얘가 0이다. 되겠죠? x 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한 개는 안 되는 거 알겠지? 왜? 길이기 때문에 음수는 될 수 없다. 그래서 x 값은 1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얘가 결국에 가로 길이죠. 가로 길이가 10이고요. 자, 세로 길이는 20이다. 그지? 두 개 더했을 때 34가 되고 둘레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배 하시면 68이 되겠네. 답이 68이네. 되겠죠? 그래서 이런 활용 문제를 만나면 제일 중요한 건 요거야. 미지수를 선정한다. 미지수 선정. 그래서 조금 써 넣으시고 써 넣은 사람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여기까지 정리. 봐봐. 지금 뭐 한 거냐면 얘들 봐봐. 2차 방정식 푸는 거 한 거야. 푸는 거. 푸는 거. 2차 방정식 풀이. 이 풀이라는 거는 뭐 구하는 거지? 결국에 2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값, 즉 해를 찾는 거잖아. 해 찾기. 해가 얼마지? 이런 거 해를 계속 찾는 거야. 해 찾기? 해를 찾는 거. 근데 2차 방정식 문제 중에 해를 안 찾는 문제도 있어. 해를 찾지 않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해를 안 찾는 문제 유형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게 123페이지 내용인데 122페이지 내용 있지? 122. 가우스라는 게 교육과정에서는 없는데 시중 문제집이 너무 많이 나와서 쌤 생각에는 처음에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이거 공통수학을 두 번째 할 때 되면 쌤이 얘기해 줄게요. 어쨌든 하긴 해야 돼. 문제집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하고 조금 익숙해지면 그걸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2차 방정식 풀이는 해를 찾는 거라고 했어. 근데 이제는 2차 방정식의 풀이가 아니야. 해를 찾는 걸 안 한다고? 그럼 뭘 하느냐?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근의 판별이야. 판별이기 때문에 얘는 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죠. 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뭐에 관심을 좀 가지냐면 해의 개수와 해의 그 종류, 형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문제 유형이 있다. 그러니까 해가 얼마야 궁금한 게 아니고 해가 몇 개야? 그럼 그 해가 실수야 허수야? 이런 거 물어본다고. 되겠죠? 그럼 봐봐. 어찌됐건 2차 방정식을 세팅을 해보면
요렇게 2차 방식이 있겠지. 그럼 해를 구하라고 하면 근해 공식이 떠오르면 되고, 근해 공식 적용해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더하기 빼기 루트에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거는 다 외우고 있죠? 되겠죠? 그러면 일단 쌤이 아까 전에 얘기한 게 해의 개수는 최대 몇 개 나올 수 있다? 2개 맞지? 그럼 해가 1개 나올 수도 있나? 1개처럼 보일 수는 있지. 어떤 경우? 그 2개가 같은 경우 맞죠? 그럼 해가 없을 수 있어? 해가 없을 수 있나? 해가 없을 수 없다. 되겠나요? 그럼 해의 종류는 어떻게 돼? 해의 종류? 실수일 수도 있고 허수일 수도 있다. 되겠지? 그럼 봐봐. 걔를 누가 결정하는 거죠, 그럼? 어떤 2차 방식 딱 봤을 때 얘는 실수인 근 2개가 있겠다. 얘는 허수인 근 2개가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으면 참 좋잖아, 그지? 걔를 누가 판단하는 거야? 얘가 판단하는 거죠. 얘를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해? 판별식이라고 얘기한다, 그죠? 판별식. 뭘 판별하는 거야? 근을 판별한다고? 근을 판별한다고. 근이 뭔지 찾는 게 아니고 근의 개수, 종류 이런 걸 판별한다고. 누가? 얘가. 되겠죠? 이걸 판별식이라고 하고 판별식의 부호가 중요해지겠지. 판별식의 부호가. 왜냐면 얘가 누구 안에 들어가 있어? 루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판별식이 즉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얘가 만약에 양수면 얘들아 만약에 양수면 얘가 양수잖아, 그지? 그럼 이 x값은 어떤 종류의 근을 가지는 거야? 실수인 근을 가지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 맞죠? 근데 이게 만약에 0이 되면 어떡해? 판별식을 썼는데 0이 됐어. 그럼 잘 생각해봐. 루트 안에가 0이 됐어. 그 0. 그럼 쌤 질문. 여기 x값이 몇 개게? 한 개로 보여?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0이잖아. 그럼 걔가 한 개처럼 보이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서로 자 같은 두 실근이겠다. 자 다른 말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했지? 중근이라고 한다. 중복되는 근. 되겠죠? 근데 이 판별식 0보다 작아지면 어떡해? 0보다 작아져. 얘들아 0보다 작아져. 그럼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간 거지. 그 음수가 들어가면 걔를 우리가 뭐라고 했죠? 허수, 그치? 허수인 근. 맞지? 그래서 얘가 0보다 작아지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3학년 1학기 내용 있지? 중학교 3학년 1학기 내용에서는 여기 안에가 음수가 되면 근이 있다고 해, 없다고 해? 없다고 하거든? 왜 없냐면 아직 안 배웠으니까. 실제로는 있습니다. 허수인 근. 되겠지?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항상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때야.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때가 제일 어렵게 나와요, 문제가. 이런 건 너무 쉽단 말이지. 우리가 전부 다 아는 숫자들 가지고 문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왜 어렵냐? 허근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 앞에 무슨 단어 배웠지? 복소수 있지, 복소수. 복소수, 켤레복소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가 계속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어려워.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지? 서로 다른이란 말은 없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어떤 2차 방식을 풀었는데 그 2차 방식 두 근이 실수래. 그럼 두 근이 실수라고 하면 얘는 판별식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셋 다 해당되는 거 맞지? 근데 실수라고 했으니까 위에 두 개 해당되는 거 맞지? 그래서 두 근이 실수라고 하면 그냥 판별식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면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요거를 잘 알아야겠죠. 이게 두 근이 얘들아 이 등호를 안 붙이면 안 돼. 등호 꼭 붙여야 된다. 이 두 근이 서로 같은지 다른지 문제에서 말 안 해줘. 되겠죠? 그래서 두 근이 실수라고 얘기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시고
그러면 요 관련된 내용을 밑에 38-1번 내용에 적용을 시켜봅시다. 38-1번. 그럼 문제를 싹 읽어봐. 자, 읽어봤더니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걔 실근을 갖는데 실근. 그러니까 봐봐. 문제의 형태를 봐봐. 해 구하는 문제 아니야? 해를 구하라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유형이 있다는 거야. 2차 방정식 문제에서. 해를 구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2차 방정식의 뭐 실근을 가지니 그럼 몇 개를 가지니 허근을 가지니 근을 판별하는 문제죠. 그래서 일단 2차 방정식을 쌤이 써보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마이너스 얘가 0이다. 자, 요렇게 써 수가 있을 테고 얘가 실근을 가져라고 했으니까 아까 쌤이 마지막에 쓴 거 있지 요걸 떠올려줘야 돼. 그지? 실근을 가지라고 했잖아. 실근. 그럼 서로 같은 실근이냐 서로 다른 실근이냐? 그냥 실근이야. 실근. 두 근이 실근. 그래서 자, 판별식을 써주는데 여기서 마찬가지. 우리 쌤이 판별식을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짝수 판별식 혹시 알고 있나요? 짝수 판별식 알고 있니? 그래서 짝수 판별식은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자, 4분의 D라고 씁니다. 4분의 D라고 쓰고 얘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왜 4분의 D일까? 4분의 D라는 건 이 D를 4로 나눴다는 소리거든. 왜 4로 나눠요? 이거 모르는 사람 은근히 있어. 한번 봐봐. 얘가 AX 제곱에 B'이 뭐지? B'이? 이 B의 뭐지? 절반이지, 절반. B의 절반을 B'이라고 하잖아. 그럼 B는 2 곱하기 B'이지. B는 2 곱하기 B'일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되는 거 맞아? 그럼 여기서 판별식을 써볼래? 여기서 판별식을 쓰면 B제곱 하면 4B'의 제곱이야. 마이너스 4AC죠. 여기가 되는 거 맞니? 얘를 4로 나누면 4분의 D라고 쓸 수 있고 얘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다. 그래서 얘가 아까 전에 쌤 처음에 얘기한 짝수 판별식이야. 4로 나누는 이유 알겠니? 얘가 B의 절반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판별식을 써보면 4가 있으니까 4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조금 잘 써주세요. 요걸 잘 써주세요. 4분의 D.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 앞에 개수가 짝수잖아. 그지? 그럼 짝수 공식이 바로 떠올라야 돼. 쌤, 저는 짝수 공식 안 써도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 안 돼. 나중에 가면 분명히 숫자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 큰 차이가 있어요. 이거 차이는 뭐냐면 약분을 한번 하냐 마냐 그 차이야. 나중에 가면 그게 되게 큰 차이가 나니까. 보시고 여기 4분의 D를 해보시면 B'의 제곱에 마이너스 AC 그럼 플러스 A 이렇게 바뀌나요? 그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그냥 뭐 A 값의 범위를 구해라. 그럼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주의할 건 뭐냐면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 될까? 안 되죠. 왜? 누구 때문에? 얘는 최고점 개수잖아? 맞지? 얘가 뭐가 되면 안 되지? 0이 되면 안 된다. 그럼 그랬을 때 답을 어떻게 쓰면 돼? 답을 어떻게 쓰면 되냐면 마이너스 1 이상이면서 0만 아니면 돼. 그 내용을 이렇게 쓰면 된다. 걔를 수직선으로 쌤 그려볼게. 마이너스 1 이상인데 여기 들어가는 X값, A 값은 다 돼. 대신에 누구 빼고? 0 빼고. 이렇게 지금 수직선을 그리면 되는 거야. 그럼 답은 어떻게 쓰면 될까? X가 아니고 A가 마이너스 1 이상이면서 0보다 작아. 그리고 0보다 커. 답을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0은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여기까지 되겠어? A 0 되면 안 된다. 2차 방정식을 했으니까. 그 답을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되겠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이상이다 라고 답을 적는 애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지. 근데 마이너스 1 이상이면 0일 때는 안 되거든. 그럼 이 0은 빼고 적어야 될 거 아니야, 답에. 그걸 이렇게 적은 거야. 되겠죠? 수직선을 치면. 그래서 답은 이렇게 쓰시고. 자, 넘어가셔서. 자, 126페이지에 개수가 허수이다. 허수. 개수가 허수일 때 근의 판별식이라고 해서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개수가 허수면
근해 공식을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개수가 허수인 거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고 127 보면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 요거는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봐봐. 어떤 2차 식 있지. 어떤 2차 식이 얘가 무슨 제곱식이 되고 싶은 거야? 얘가 자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은 거지.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뜻은 자 근 입장에서는 근이 어떻게 나와야 되지? 중근이 나와야 되지. 그럼 얘가 중근이 나온다는 뜻은 결국에 판별식이 0이라는 뜻이잖아. 그지? 여기가 되나요? 그래서 어떤 2차 방정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 그럼 판별식이 0이라는 뜻이고 맞지? 그 뜻은 중근을 가진다. 완전히 동치야.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그래서 얘를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완전 제곱식이다. 걔를 중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은 거야. 똑같은 말이니까. 되겠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자, 요거는 이제 거의 그거잖아, 얘들아. 중3 내용이랑 별반 다를 거 없지. 맞죠? 새로 배우는 내용 128페이지. 새로 배우는 내용. 다이나 괜찮니? 안 어렵지? 이렇게 하시고 아연이랑 수진이는 저기 스키 타러 가가지고 재밌겠어. 다인이 스키 타봤니? 엄청 무섭다 이거 타보면. 생각보다 잘 안 타죠. 많이 넘어지고. 아마 둘 다 많이 넘어질 거야 지금. 자 봅시다.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 자 근과 계수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래서 이거를 뭐 애들이 줄여서 많이 써. 얘들을 뭐라고 애들이 많이 쓰냐면 근계수 이렇게 읽어요. 근계수. 그러면 쌤이 수업할 때 야 이거 근계수잖아 하면은 애들이 딱 알아들어. 근계수. 뭐 이렇게 줄이는 애들도 있던데 뭐 근계관 이건 좀 많이 안 쓰는 것 같고 근계수라고 하면 알아먹어 요 내용을. 그래서 어떤 거냐면 자 한번 보세요. 다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요렇게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자 얘네들 근이 알파와 베타 총 두 가지 알파와 베타로 있다고 칩시다. 근이 있대. 그럼 이 두 근과 계수 사이에는 특정한 관계가 있다는 거야. 그럼 계수는 누구냐면 여기 ABC거든. ABC. 근은 알파 베타야. 그럼 무슨 관계 있을까 이런 거야. 근데 어렵지가 않아 유도 과정이. 선생님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두 근을 더하잖아. 두 근을 더하면 이거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 계수와의 관계로 찾을 수 있다. 두 근을 더한 거를 무조건이야. 무조건. 그 다음 두 근을 곱하잖아. 두 근을 곱하면 얘는 무조건 a분의 c 이렇게 찾을 수 있어.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선생님 답부터 얘기한 거야. 왜 그럴까? 유도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유도는 전부 다 근해 공식으로 유도한다. 잘 봐봐. 자 근해 공식 썼어. 자 x는 2a분의 자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가 b제곱 마이너스 4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어? 여기 두 개가 알파랑 베타인 거잖아. 맞지? 그러면 쌤이 여기 중에 하나를 알파라고 해보자. 여기 중에 하나를 알파라고 해볼게. 플러스를 알파라고 하고 마이너스를 베타라고 해봅시다. 2a분의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0. 자 이렇게 했다고 치자. 그럼 두 개 더 해볼래? 한번 두 개 더 해봐. 이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 자 분모가 똑같으니까 여기는 2a라고 쓰고 분자끼리 더하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2b지. 뭐야? 유도가 끝났어. 째잖아 그지? 더해봤더니 이렇게 되네. 맞지? 두 개 곱해보세요. 자 두 개를 곱하면 분모는 얼마가 되는 거야? 4a 제곱
자, 분자는 두 개 곱할 때 합차잖아. 합차.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b 곱해서 b제곱. 맞지? 요거 두 개 곱하면 루트 안에 숫자 루트가 사라지겠지? 합차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합차. 되나요? 요거 b제곱 서로 약분되고 마이너스 4ac니까 4a로 약분해봐. 그럼 a분의 c 이렇게 남겠죠. 끝이야. 맞지? 그래서 기억을 할 때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a는 고정이야. 고정. a는 둘 다 들어가. 그래서 예분의 얘 여기는 마이너스를 근데 붙여야 돼. 그럼 예분의 얘 요렇게 했을 때는 그대로 마이너스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 플러스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b 플러스 ac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되겠니? 그지?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어디랑 연결이 많이 되냐면 이 내용이 그 곱셈 공식 있지. 곱셈 공식. 이 곱셈 공식이랑 엄청 연관성이 높게 가는 거야. 연관성이 높게.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곱셈 공식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얘가 두 분의 합, 얘가 두 분의 곱이야.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 여기는 a분의 c 이렇게 되는 거. 되겠죠? 이 내용 가지고 한번 해볼게. 그래서 요거는 쌤이 써놓을게요. 일단 여기서 얘를 알파 베타 했을 때 합곱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몇 개 연습을 좀 해보자. 39-1 자, x제곱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6은 0 어떤 2차 원식이 있는데 자, 얘네들 두 개는 알파 베타라고 했거든. 그럼 봐봐. 근해 공식 쓰면 알파 베타 구할 수 있겠지. 구할 수 있겠지. 그럼 걔들 두 개 더하면 얼마일까?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근계수에 의하면 실제로 근계수를 적어봤을 때 얘가 4다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근해 공식을 써서 더해도 결과가 같겠죠. 두 근 곱하면 얼마지? 얘 얼마야? 6 이렇게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얘가 되겠니? 그럼 얘 두 개의 관계식을 이제 내가 안 거고 요 상태에서 이제 곱셈 공식이 들어가는 거야. 지금 얘가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자, 얘를 구하래. 이거 어떻게 구할까? 곱셈 공식 변형. 자, 해볼게요. 자,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를 내가 알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하시고 몇 알파 베타 빼야 돼? 3.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해야겠지. 그래야 내가 원하는 걸 찾잖아. 그지?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에 4의 제곱 16에서 마이너스 36에 18 이렇게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가 되네. 그래서 곱셈 공식이랑 되게 연관성이 높아. 요 파트가. 왜냐면 곱셈 공식 구조를 보면 합곱이잖아. 합곱. 얘도 합곱이잖아. 합곱. 계속 연관돼서 들어가는 거야. 그럼 2번 보세요. 2번. 얘들아 2번 어떻게 하면 되니? 얘는 전개를 하면 되겠죠? 그지? 얘 쌤이 한번 전개해볼게. 전개하시면 자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2 자 알파 더하기 베타에 더하기 4 요렇게 전개를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곱한 게 6이니까 여기 6이라고 쓰시고 마이너스 2에 자 합이 4니까 쓰시고 거기에 더하기 4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얘가 자 6이고 마이너스 8이니까 답이 2가 되겠죠. 되고 있나? 그 다음 3번. 자 3번 보시면 알파 빼기 1 알파 빼기 1분의 알파 베타 빼기 1분의 베타. 근데 요거는 뭐 하기 나름인데 통분을 해도 괜찮고요. 통분을 해도 괜찮고 뭐 별의별 방법이 다 있어. 그럼 제일 정석적인 방법으로 해볼게요. 통분. 자 통분을 하면 얘가 분모가 뭘로 바뀌지?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1 분모가 이렇게 바뀔 거고 그 다음 분자는 어떻게 바뀌냐면 알파 베타 2배의 알파 베타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이거 통분 되겠어? 뭐 통분하시면 되겠죠. 어렵진 않아. 두 개 곱하시고 크로스로 곱해서 얘가 나온다. 그래서 얘들을 정리를 좀 해보시면 얘들도 그냥 숫자만 집어넣으면 돼. 알파 베타가 6이니까 여기 6 빼기 4 2 3 그 다음 얘가 10이고 얘가 10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되겠죠?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네.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쌤이 통분 분자를 잘못 썼다. 알파 베타 빼기 알파죠.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4니까 이 자리가 다시 12에서 4 빼시면 8 이렇게 되겠지? 3분의 8. 얘는 3분의 8이 정답이겠다. 되겠나요? 곱셈 공식이랑 계속 연관지어서 가는 거야. 자, 4번까지만 한번 풀어봅시다. 4번. 어이구. 자, 4번. 자, 4번을 한번 보시면 4번도 뭐 통분이다, 그지? 통분했을 때 얘 분모가 뭘로 바뀌냐면 자,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 알파 세제곱에 더하기 베타 세제곱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그지? 됐나? 요거 다 잊으시면 안 돼. 자, 알파 베타의 제곱 요거는 66에 36일 거고 자, 위에 거는 혹시나 몰라서 쌤이 한번 써줄게요. 요거 기억나는지 한번 봐봐.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세제곱에 마이너스 3알파 베타의 알파 더하기 베타다. 요거 기억이 좀 나줘야 돼. 기억나? 아, 기억이 안 나는데 얘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전체 세제곱에서 3알파 베타 빼고 알파 더하기 베타 한 거다. 아,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속 나온다, 계속. 그래서 자, 얘 해보시면 얘가 36분의 4의 세제곱 64. 그 다음 마이너스 3알파 베타 이거 마이너스 18에다가 곱하기 4. 그럼 4, 8에 30이면 72죠. 72 마이너스 72 그럼 마이너스 8이네. 그치? 그럼 마이너스 2고 9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9분의 2 되겠나요? 그 다음 밑에 39-2번 있지. 39-2번 그 문제는 한번 지금 읽어봐봐. 자, 읽어봤을 때 뒤에 나가면 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겠지만 요거 지금 두근 구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구할 수 있다. 근해 공식으로 구하면 돼. 대신에 구하라는 형태를 조금 잘 보시면 근을 구해서 대입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잖아, 그지? 그래서 요 문제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살펴보시면 문제 유형을 좀 적어놔. 어차피 문제 유형을 알아야 나중에 아, 다음에 이렇게 풀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근대입 관계식이라는 문제 유형으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근대입 관계식 이런 말이 있어. 근대입 관계식. 근데 어려운 말은 아니거든. 근대입 관계식을 활용하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를 더 쉽게 구할 수 있다 이거야. 되겠지? 그래서 이 문제 한번 보면 2x 제곱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얘가 0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두근이 알파랑 베타래. 자, 근데 문제에서 알파 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1 자, 얘랑 베타 제곱 빼기 베타의 플러스 얘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근해 공식 써서 대입하는 게 조금 이질감이 느껴지지. 근데 알파가 근이니까 이 알파를 쌤이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이걸 우리가 그냥 근대입 관계식이라고 하는 거야. 근이니까 대입하면 된다. 이게 근대입 관계식이라고. 그럼 대입을 해보면 어떤 식을 내가 얻을 수 있냐면 이 알파 제곱 빼기 4알파의 빼기 1 얘가 얼마다? 얘가 0이다. 이게 근대입 관계식 맞지? 그럼 이 근대입 관계식을 뭐 하시냐면 얘를 가지고 이걸 약간 변형하는 거야. 약간 변형을 해서 조금 쉽게 가보자 이거야. 이거 어떻게 변형할까요? 근대입 관계식 어떻게 변형하는 게 낫겠니? 얘 지금 구하라는 거에 조금 비슷하게 가야 돼. 되겠죠? 그럼 이 식을 쌤이 이렇게 변형해 볼게요. 이 식을 알파 제곱 2로 나눈 거야. 2로 나눠.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는 2분의 1 넘어가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 다음 여기서 한 번 더 변형.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냅두고 알파는 한 개 넘어가는 거야. 거기에 2분의 1이 있어. 맞지? 거기다가 양변에 또 어떻게? 양변에다가 1씩 더해. 1씩 더해버려. 자, 이렇게 변형할 수 있겠나요? 이렇게 변형한 이유는 뭐다? 얘지에 얘가 내가 구하는 거에 들어가 있잖아.
그럼 얘 대신에 누굴 써도 돼? 얘를 써도 되지. 그러면 분명히 얘가 2차식이었는데 몇 차식으로 쌤이 차수를 다운시킨 거지? 1차식으로 다운시킨 거야. 그러면 내가 구하라는 형태가 지금 이 자리가 어떻게 보이면 되냐면 알파 플러스 2분의 3 이거 야 베타는 형태가 똑같으니까 똑같지 않겠어? 똑같잖아. 그지? 그럼 얘는 베타 플러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고. 되겠나요? 근대입 관계식으로 식변형을 해준다. 식변형. 그럼 조금 더 간단하게 갈 수 있겠다 이거지. 자, 이렇게 푸는 게 근해 공식 써서 근 찾아서 쟤 대입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 알겠어? 근 대입 관계식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도 진행을 해보시면 결국에 알파 베타에 더하기 2분의 3 자, 알파 더하기 베타에 더하기 4분의 9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되겠나? 그럼 얘만 계산하면 되잖아. 얘만 계산하시면 자, 알파 베타가 얼마지? 근과 계수의 관계로 정리한다. 그지?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자 2분의 3에다가 두 분의 합이 얼마죠? 2 그 다음에 다음에 4분의 9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그럼 정리만 하시면 얘가 3이고 그지? 얘가 마이너스 4분의 2 4분의 7에다가 3을 더하네. 그럼 4분의 13에다가 7 이렇게 되나요? 계산 5 이렇게 나오나? 5 계산 맞나? 보자. 얘가 3 그럼 4분의 12 21 20 19 19죠? 답이 4분의 19 이렇게 나오네. 되겠어? 계산 얘가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얘가 3이야 3이니까 4분의 12죠? 그럼 9 더하면 4분의 12 3 21 계산해본 거 안 맞다 19 알파 더하기 베타가 지금 얼마지? 2 여기 2 곱했지 여기가 3이야 차, 이 자리가 3 그럼 얘가 지금 4분의 9지? 그럼 4분의 9니까 4분의 4, 3, 12 그 다음에 4분의 2 계산 맞네요. 맞네. 되겠죠? 4분의 19 자, 그래서 요 유형은 뭘 찾는 거다? 근대입 관계식으로 식변형을 해서 찾는 거다. 자, 이렇게 하시고 쌤 생각에는 131페이지까지만 딱 하면 될 것 같거든? 조금만 힘내세요. 2개만 딱 하자. 그렇지? 그래서 숙제를 이쪽으로 나가면 될 것 같긴 한데 오케이. 근데 이게 있네 아직 책에. 하하. 그럼 하긴 해야겠다. 자, 일단 요렇게 대충 알겠죠? 다이는 알겠지? 대충. 그래서 2차 방식이기 때문에 별로 막 뭐 어려운 내용은 없어. 어려운 내용은 없고 나중에 가면은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간의 관계 요게 여기가 조금 어려운데 거기서 충분히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개학이 벌써 한 달도 안 남았잖아. 그지? 개학 언제지? 3월 4일 3월 4일 개학을 하네. 여기 다 순회중인가? 은성이 어디 학교지? 내정 태균이 순회. 순회 둘, 내정 하나. 정자 둘. 시험 대비하고 이런 게 제일 걱정이잖아. 그죠? 그때 쌤이 열심히 할 테니까 알겠지? 열심히 하고 쌤이 해보니까 거의 상당수 학생들이 A가 나와. 막 숙제 안 해오고 예를 들어서 숙제를 안 해와. 그 숙제 맨날 안 해왔대. 남아서 하고 가라고 해도 안 해가. 뭐 이러면은 당연히 자기가 공부를 안 하는 거니까. 그런데 쌤 경험상 거의 우리 학원에 상당수가 그냥 A일 거야. 거의 A를 안 받으면 좀 이상할 정도로. 근데
특히 쌤은 남학생들의 심리를 잘 알겠죠. 나도 저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하기 싫을 때가 있어, 그지? 하기 싫을 때가 있고, 뭐 숙제하기 싫을 때도 있고 이런데, 뭐 그것보다도 쌤 생각에 남학생들은 수행평가 때문에 수행평가를 안 챙기잖아. 맞지? 수행평가 본대. 아, 그렇구나. 끝이잖아. 그럼 시험 본 다음 보고. 맞죠? 근데 쌤 어떤 애도 봤냐면 지필 100점이 떴는데 수행평가 때문에 A를 못 받은 애를 봤어요. 이 다음 반에 여학생이 있는데 걔 오빠야. 그 친구 그랬어. 그러니까 걔는 수행평가 빵점을 받았거든. 왜냐면 자기가 그 아파가지고 결석을 했는데 그때 수행평가를 본 거야. 아파서 결석을 했는데 그날 수학 수행을. 그러니까 수학 수행을 따로 자기는 따로 봐야겠지. 그날 아파서 못 하는데 뭐 어떡해. 그래서 쌤이 너 이제 빠졌으니까 시험 보러 교무실로 와라. 교무실 와서 시험 봐라. 이렇게 했는데 안 간 거지. 왜 안 간 거야? 그냥 까먹은 거야. 그냥 기억이 안 났대. 아, 그렇다니까 학생들이. 그래서 쌤한테 꼭 그 수행평가 그 일정이랑 혹시나 내용 나오면 이게 학교별로 학년별로 또 달라. 그러니까 뭐 작년에는 뭐 순회중은 뭐 나온다 다 알려줬는데 올해 순회중 애들은 또 그런 것도 없대. 뭐 무튼 다 달라 쌤들마다. 근데 만약에 그 알려주면 그 교과서 어디 참고해라 이렇게 하거든. 그럼 쌤이 그 유사 문제를 다 만들어줘. 만들어주고 전날에 그냥 해보고 가면 돼. 답지까지. 어차피 문제가 똑같이 나오거든. 숫자만 다르게. 그 연습해서 가면은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만 조금 해도 수행평가 점수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저기 GP를 망쳐도 점수가 엄청 낮게는 안 나오거든. 적당히는 나와요 애들이. 그러니까 수행평가랑 같이 합쳐서 점수를 내잖아. 그러면 A 받는 건 어렵진 않다. 그래도 A가 나와야 집에서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야. 태균이 그렇지. 만약에 A가 안 나왔는데 집에서 엄마가 야 너 게임 좀 그만하고 좀 공부 좀 해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비야. 할 말이 없다. 그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열심히 하면 되니까. 숙제도 초반에는 숙제를 쌤이 수학 숙제를 많이 내줘. 초반에는. 왜냐면 초반에 너네 역사 공부 이런 거 안 하잖아. 맞지? 예를 들어서 시험 한 달 남았어. 그 역사 공부 같은 거 해 안 해? 안 하잖아. 그때 수학을 많이 해놓는 거지. 그러고 나중에 막판에 한 2주 정도 남았을 때는 아, 쌤 저 과학 해야 돼요. 뭐 역사 해야 돼요. 별의별 뭐 하소연들이 많이 나오거든. 그때 수학 숙제를 좀 줄이면 되지. 그래서 초반에만 조금 집중을 좀 잘 해주고, 그 다음에 시간 제고 연습하는 것도 꼭 해야 된다. 알겠지? 시간 제고 연습하는 거. 그러니까 꼭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틀린 문제 있지, 틀린 문제. 틀린 문제를 좀 다시 푸는 거를 좀 잘해야 돼. 그러니까 분명히 설명을 들었을 때는 뭔 말인지 알겠는데 다시 풀었을 때 안 되는 거 있잖아, 그지? 그런 것들만 좀 잘 하면 되지 않을까? 오케이, 일단 두 문제만 딱 풀고 진도를 마무리를 합시다. 그래서 130페이지에 40-1번. 자, 요걸 한번 보시면 근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이 있고 x제곱에 마이너스 ax 더하기 b는 0. 자, 요렇게 2차 방정식이 한 개가 나와 있다. 빼기네, 여기가. 자,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하나 알파, 하나 베타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 2차 방정식은 마이너스 a 더하기 2x 그 다음 플러스 10 이렇게 될 거고, 얘네들의 두근이 알파 더하기 베타고 그 다음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지. A랑 B를 찾아라 뭐 이런 문제야. 그럼 당연히 너 이제 2차 방정식을 보면 근의 공식이랑 인수분해 판별식 말고도 뭐가 떠올라줘야 돼?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것도 배웠으니까 걔도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저 2차 방정식을 보면 얘네들 두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으니까 두근 더하면 얼마지? 두근 더하면 A지, A. 그래서 얘가 얼마다? 그냥 얘가 그냥 A라는 거야. 그럼 두 개 곱한 것도 근이 된다고 했는데 두 개 곱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B다 이거지. 마이너스 B.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두 근의 합이 A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B다. 그럼 얘 두 개를 근으로 하는 이 방정식인 거다. 그죠? 여기가 되겠니? 자, 그렇게 했을 때 이것도 하나의 근이고 이것도 하나의 근이니까 여기서 또다시 근과 개수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두 근을 더하시면 A 더하기 B인데 그게 근과 개수와의 관계성 얼마지? A 더하기 2란 말이지. 여기까지 되나요? 그래서 일단 B값은 2로 확정이 된다. 확정. 그럼 두 개를 곱할 수도 있겠지. 두 개를 곱하시면 자, B가 2라는 게 확정이 났으니까 마이너스 B, 얘는 마이너스 2겠지. 두 개를 곱하시면 마이너스 2A이고 그게 근과 개수와의 관계상 10임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A 값도 마이너스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과 개수의 관계에 조금 적용을 해주시고 두 개를 뺐다고 합니다. 그지? 두 개를 뺐을 때 마이너스 7, B 빼기 A 7 뭔가 숫자 잘못 적었네? 뭐 잘못 적었죠? 합이 A 10 B가 2지? 얘가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A가 10이다. 잘 적은 것 같은데? 답이 7인데 보자. 마이너스 A 플러스 B X 더하기 10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B 합이 A 곱이 마이너스 B 이게 두 근이다. 두 개 더했다. 아, 여기가 플러스 B라고 적었네 쌤이. 다시 요거 두 근 더하면 A랑 마이너스 B를 더한 거기 때문에 두 근에 더한 게 요게 A 플러스 B가 아니라 A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B 값이 그냥 2가 아니고 얘가 마이너스 2다. 그죠? 그럼 두 개 곱한 게 플러스 2일 테고 얘는 A가 5가 되겠지.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빼시면 답은 7이다. 마이너스 7이 아니고 요렇게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되겠나요? 근거 개수 관계. 그 다음 131페이지에 밑에 거 두 개 보시면 41-1 거기에서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두 근 사이에 그 일정한 그 관계를 문제에서 알려주는 경우가 있거든. 그죠? 그런 관계는 결국에 여러분들 어렸을 때 활용 문제를 풀 때처럼 조금 세팅을 좀 잘하면 될 거야. 그래서 2차 방식이 있는데 마이너스 mx 더하기 m 마이너스 5. 자, 여기 두 근이 있는데 그 두 근의 뭐가? 차가 오라고 합니다. 차가 오다. 그럼 이런 문제는 어찌됐건 두 근 사이 일정한 관계라고 해서 차이가 오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큰 근을 만약에 베타라고 한다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5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과 같지. 여기가 되겠어? 그 다음 이 정보뿐만이 아니고 그냥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두 개 더했을 때는 m이고 두 개 곱했을 때는 m-5란 말이지. 그랬을 때 내가 m값을 찾는 거지. m값 맞죠? 그럼 이거 세 개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얘는 차, 얘는 합, 얘는 곱이기 때문에 뭐가 살짝 떠올라주면 좋냐면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해서 곱셈 공식이 좀 떠올라줘야 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있지?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 있지? 어떻게 바꾸지? 가운데 부호가 다르잖아? 같게 해주려면 제곱하면 된다 이 말이야.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제곱하고 그 다음 알파 더하기 베타를 제곱했는데 두 개가 같아지려면 여기다 무슨 짓을 하면 되지? 플러스 4 알파 베타 보여? 플러스 4 알파 베타. 그래서 이 자리에 플러스 4의 알파 베타를 쓰면 두 개가 같아진다 라고 해서 곱셈 공식을 쓰면 되는 거잖아. 맞지? 얘가 되겠나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얘가 5기 때문에 얘가 25예요. 그 다음 4알파 베타 여기다가 4를 곱하시면 4m 마이너스 20이 될 거고 얘네들은 m제곱이다. 되겠지? 식을 정리하시면 m제곱 더 빼기 4m에다가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자, 그랬을 때 음수 m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인수분해를 하시면 m-5에 m 더하기 1은 0이겠다 해서 음수 m 값은 마이너스 1이네.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되겠니? 결국에 뭐지? 곱셈 공식이다. 결국에 곱셈 공식을 잘 하셔야 되고, 분명히 문제에서 차이를 알려주자. 차이를 알려줬으니까 걔를 식으로 쓰면 그만이야. 식으로 쓰면 그만. 그럼 2번 바로 밑에 문제는 그냥 눈으로만 볼게. 무슨 관계가 있대? 밑에 문제 한번 봐봐. 한 근이 다른 한 근의 몇 배래? 3배래. 그러면 한 근을 알파, 다른 근 베타 이렇게 둘 필요 없이 한 근을 알파라고 두면 다른 근은 뭐라고 두면 그만이지? 3알파라고 두면 그만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관계를. 자, 그래서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좀 하고 지금 시간 남아있을 때 앞쪽에 틀린 부분이랑 좀 수정을 해주시고 그게 다 됐으면 뭐 숙제를 하셔도 괜찮고 일단은 숙제가 어디서 붙었냐면 개념, 라이트센 페이지 68부터 68부터 75까지 하는데 중간에 저기 안 해도 되는 게 있어. 안 해도 되는 게 그거는 없는, 원래 빠졌는데 있네 아직도. 유형 3 있죠. 유형 3. 유형 3은 일단 제껴. 유형 3은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유형 3은 나중에. 오케이. 이렇게 하시고 조금 채워넣을 거 채워놓고 일단 합시다. 알겠죠? 지금 비은 거 조금 해보자. 일단 조금 보자.